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1절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우리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시험 나오는데 일단 기본 내용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거기 관로 2번에 있는 시장 특성과 그다음 관로 3번에 뭐 있습니까? 시장 기능이 있죠. 요 두 개만 좀 아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일단 이것부터 하죠. 시장이 많은 곳이에요. 만약 현재 시장이 이 시장 자체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경제 시장이 똑같으면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이 안 나온다고. 지금 뭔가 좀 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말 썼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일반 경제에 있는 시장과 서로 비교하시면 그 은행이 대충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게 자, 이 말을 꼭 아셔야 돼.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다시 할게요. 우리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내가 차를 샀다 했을 때 어떤 차를 산 얘기 중요합니까? 어느 지역에 산 얘기 중요합니까? 차지, 그지?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은 말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 땅 샀어. 그럼 반드시 묻죠. 뭘 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일반지와들과 다르게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지역적 공간이 항상 수반된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지와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뭐 있습니까? 부분 시장. 같은 말이 뭐죠? 부분, 국지, 지역, 또 하위, 또 세 번은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지와들과 다르게 하위 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딱 묻는 순간 여러분 크게 두 개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자 결론부터 설명합니다. 하위 시장이 존재한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제품이 있더라. 자, 동질적인 제품이 있으면 그 결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죠. 대체할 상품이 있는 결과 이건 탄력적 비탄력. 그래서 우리 앞에 간 적이 있죠. 세분화 될수록 뭐라고?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봐보자고. 우리 항상 이 전체 반대가 뭐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현재 보니까 30평 아파트는 전국 다 같습니까? 틀리죠. 분필은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전체라면 여기 있는 뭐 있으면 경남 뭐 되죠? 경남은 부분이지. 경남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이 창원시는 뭐가 됩니까? 부분이지. 창원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네. 여기 무슨 동이죠? 중앙동입니까? 네, 중앙동은 결국 부분이지. 자, 중앙동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상업도 있고 주거도 있고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거는 뭐가 됩니까? 부분이지. 얘가 전체면 그 중에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뭐 됩니까? 부분이지. 아파트가 전체인데 그 중에 30평, 40평, 50평이 있죠. 그 40평이 뭐 됩니까? 부분이고. 40평이 전체면 그 중에 방이 3개, 방이 4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이 4개가 여기에 부분. 이렇게 점점 쪼개면요. 똑같은 물건이 나온다, 이게.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특정 아파트 해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8층인데 801, 802, 803, 804, 805가 있어요. 전체 40평인데 801은 방이 3개, 방 4개, 방 3개, 방 4개, 방 3개야. 이때 이 801호가 얼마 전에 보니까 5개 매매되었어. 그러면 무조건 802호는 5억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803은 대충 5억 될 것 같아요. 그지? 이와 같이 점점 쪼개보면 같은 물건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게 결국 뭐야? 하위 시장을 하면 결국은 그 결과 상품의 동질적인 상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세분화 될수록 탄력적이지. 그러면 이 말 기억하시면서 같이 볼 게 뭐 있냐? 이 말 기억하셔야 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지역 있고 물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분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분필은 가격은요? 컸지, 그지? 다시. 같은 동네 같은 40평 가격도 같지. 근데, 자, 같은 물건인데, 분필은 다른 지역에 있어요. 똑같은 분필인데, 가격은 같죠. 근데, 똑같은 40평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40평이야. 가격은요? 요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 특히 이 말 묻는 거예요. 유사 부동산이지만 지역이 같냐 다른 따라서 결국 이 값이 달라지는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됐죠? 자, 일단 거기 설명되어진 게 뭐냐? 우리 부분상에 대한 설명 요거요. 이 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특성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비교할 때 반드시 있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 특성 나오면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일반재와 인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굳이 거기 있는 내용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과거에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아마 암기했을 거예요. 아마. 굳이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된다는 생각하시라고. 쭉 해보죠. 이제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그죠? 얘는 부동산 시장 뭐 있으면 국지적이지. 개별적이죠. 얘는 항상 이 시험 내서 틀린 말 내면 뭐 내겠습니까? 요 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또한 야치, 분필을 만드는 시간이 빠른 거죠. 지금 당장 분필이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이 공급이 되어진 결과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뭐 있습니까? 용이한데 집을 만드는 시간 오랜 시간 걸린다고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을 뭐 한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요. 우리 가끔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런 걸 장난치고 이걸 장난치고 있더라고. 단기는 금방 그 공급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못한 결과 우리 항상 부동산 시장은 단기에선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지. 공급이 더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단기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폭락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격 왜곡이 발생되는데 우리 가끔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장난칩니까? 장기로 장난치더라고. 이건 진짜 문제는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목적이 뭔데? 얘 뭐 물었습니까? 그건 누가 비교해야 돼? 얘는 무조건 틀린 말 하면 요 말 대신 요걸 내야 된다 항상. 이 지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런 거 알려고 생각하지 마라. 의미가 없으니까. 자, 또한 야치 서울에서 분필 한 개가 100원에 매매되면은 창원도 100원이죠. 그래서 가격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분필은?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비공개적이죠. 또, 자, 다시. 분필은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답할 수 있죠. 근데, 다시, 단독주택 30평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필은 표준화되어 있는 결과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집은 절대 뭐 있으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결과 설명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조직 비조직.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얘는 반드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입니다. 따라서 이게 왜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되는 건 뭐 때문에? 똑같은 물건 없던 무슨 써? 요건 기억하시고. 자, 그 외 기타에 보니까요. 자, 부동산은 원래 뭐 있습니까? 소유권이 원래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 땅. 원칙은 국가 거인데 개인도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국가에 관여한다 무슨 법? 개인에 관여한다 무슨 법? 공사법의 규제를 둘 다 반달 말듯이. 그죠? 또 설마 우리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려 갑니까? 집 살 때는요. 그래서 워낙 비싼 결과 자금의 융통성 과 관계 깊습니다.
융통성과. 자,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시장은 주변 환경이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겠지. 이 말 뜻이 뭐요? 외부 효과 연관이 있더라. 또 부동산 용도가 다양한 결과 주거가 상업, 상업이 공장 바뀔 수 있죠. 그 이행과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결과 투자가 뭐 있습니까? 장기간 이루어지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답이 안 되니까. 항상 앞에 있는 요와 같은 요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요거까지만. 다른 건 절대 틀린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항상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 뭐라 써놨습니까? 자, 물어보자고. 우리 핸드폰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많지, 그지? 네. 다시, 부동산 시장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이제 말 못해? 네?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똑같은 말은 기능이란 말 뜻이 뭐냐? 역할.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하고 있지. 예.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자원 배분 기능. 이 말이 뭐요? 부동산 시장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간 결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된다고.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공간 배분 기능.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돈을 주고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교환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 시장에 가면 가격이 얼마 들까? 가격 형성 기능이 있다고. 또 시장 가보니까 현재 집값 얼마 된다, 집이 많다 적다 이런 정보를 갖다 뭐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양과 질을 뭐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죠? 요건 대부분 공급 입장이야. 자, 물어보자고. 현재 창원시에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50%야. 그럼 건축업체는 양을 고려하겠습니까? 질 고려하겠습니까? 양이지. 자, 주택 보급률 100% 넘어섰어. 이제 뭘 고려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뭐 있습니까? 양과 질을 갖다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 딱 5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얘는 중요한 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성이. 그리고 좀 더 본다 여기 기능도 보시는데 우리 과거의 문제를 아주 있죠. 좀 심하게 된 게 뭔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 기능이 아닌 건 냈다고. 내놓고 있죠. 요 주문이 들어왔어. 얘는 뭐요? 특성이야. 여기 시험 낸 적도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특성과 기능 좀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풀자고.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63페이지. 그러니까 같은 걸 같이 묶으셔야 돼. 그러면 이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63페이지 1번, 2번, 3번을 같이 묶어봐야 돼. 1, 2, 3번을. 자, 1번 갑니다. 키워드 뭐요? 예? 그렇지. 부동산 시장 지리적 구역이다.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결과 뒤에 뭐라 있습니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 다른 가격이 있지. 이걸 뭐라고? 부분시장, 하위시장, 시장으로 나눠진다. 자, 2번 갑니다. 2번, 3번 잘 구분하셔야 돼. 자, 2번은 뭐 있으면 핵심이 뭐요? 같은 부동산이지만 부분시장 말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지는 게 핵심이죠. 다시 3번 가볼까? 예, 똑같은 30평인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시장적이 달라지면 가격도 다르다. 그 다음에 4번요. 자, 4번은 요걸 좀 정리를 하시는데 잠시만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불완전이지? 자, 그럼 중요한 건 요걸 좀 아셔야 돼. 완전 경쟁시장 성립 요건과 반대로 불완전 경쟁이 있어요.
자, 완전 경쟁시장 성립 요건 4개 있죠.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얘는요 많은 거지. 근데 부동산 시장은 많습니까? 한정돼 있죠. 자, 중요한 이겁니다. 아마 나 같으면 시험 내겠어. 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을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시험 내겠다고요. 부동산 무슨 특성? 요걸 딱 내겠다고. 맞습니까? 응? 요거 내는 순간 뭐 다 틀려 이거. 뭐 때문에? 요 말이 중요한 건 비싸니까. 절대 부동산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요 말 같은 말이 뭐지? 물, 일가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자, 무슨 성? 오케이, 개별성. 요 말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운 게 누구예요? 완전이지. 자유롭지 못한 게 뭐죠? 자, 그러면 이유. 왜 보니까 시장에 있는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마음대로 시장에 진입도, 그 다음 퇴거도 어렵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성? 이게 중요해, 이게. 고가성이. 요거 3개 정리하시라고. 내면 분명히 뭐 장난치는 이거 장난치기 같고. 이런 거 가지고. 아직까지 시험 안 나왔어. 다른 어떤 우리나라 말 다른 시험에 꽤 많이 나왔던 지문이라고 이게. 이런 거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을 얼마든지.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거기 있는 문제 가볼게요. 예, 4번 문제. 자, 4번. 예, 부동산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에 뭐 있습니까? 소수의 판매자, 구매자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 5번은 뭐예요? 쭉 보시면서. 5번요. 자, 여보세요, 이제. 이 말 묻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첫 시간에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무슨 성? 자연 특성. 부동성, 또 부정, 영소, 개별, 인문, 용도 다양성, 병합 불안 가능성이지. 이러한 것들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다 해야지. 거기 있는 내용을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 뭐 부동성이지. 그죠? 또 뒤에 뭐 이질성이 뭐 개별성 아닙니까? 내고성의 영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 말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때문에 결국은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하고 7번. 자, 핵심이 뭐예요? 뒤에 국지화 나 있지. 그죠? 7번에 무슨 성? 부동성이죠. 그래 가셔야 돼. 자, 8번 갑니다. 8번 보니까 우리 과학에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요? 국지적이고 균질입니까? 개별적입니까? 과거의 시험에 나왔을 때 균질 났다고 틀린 말로 써. 그러니까 이 말 아니에요? 보세요. 요 말 대신 이렇게 시험 낸다고 이렇게 틀린 말. 이쪽이 쭉 낸다고 틀린 말을 항상. 자, 그 다음에 자 9번 갑니다. 핵심 뭐요? 핵심.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에 뭐 있습니까? 예, 가격의 발생이 높다 이건데 뭐 그 뒷말은 큰 의미 없어. 자, 이게 뭐죠? 우리 지문이 이게 과거에 11회, 17회, 22, 23 4번 나왔지. 그만큼 이 시험이 많이 나온다 문제가 이 지문이.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 뒷장 가볼까 이제 또 나 있네 10번. 자, 10번 쭉 보시면서 키워드가 뭔가 하셔야 돼 이제. 네? 코말과 똑같은 앞에 있는 9번.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수요 공급 조절 곤란. 이건 묻는 문제가. 왜? 공급은 장기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말, 11번. 또 갑니다.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공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있습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그 즉시 뭐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넣는다. 결국 우리 했던 9번, 10번, 11 같은 말이 전부 다 이거. 그죠? 자, 12번 갑니다, 이제. 예, 부동산 시장 공개, 비공개. 비공개죠. 그래서, 예, 비공개적으로 불합리하게 가격이 형성되면 이는 비가역성 관련이 이게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거. 우리 과거에 일어났거든요. 문제 났을 때 이 부동산 시장 비공개적이다 쪽에서 비가역성 관련이 있다를 심냈다고. 자, 가볼게. 비공개는 부동산 무슨 특성? 개별성. 비가역은? 비가역 말 뜻이 뭐야?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즉, 땅을 한번 잘못 이용되면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무슨 성? 응? 부동산 무슨 특성? 이 땅이 이 현재 주거인데 이거 상관없었어. 잘못 이용한 거 이게. 다시 저기 있는 주거로 바꾸지 못하지. 무슨 성이에요? 용도 다양성. 그러니까 개별성과 용도 다양성 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실은. 다시요. 비공개는 개별성이고 비가역성은 뭐 있습니까? 용도 다양성이니까 개별성과 용도 다양성 관계가 없다를 이렇게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요. 또 갑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뭐라 했죠? 비공개는 무슨 성? 개별성이지. 그죠?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잠시. 개별성 관련된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 있습니까? 비교 안 된다. 정보 수집이 어렵다. 그지?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요. 예, 표준화가 뭐 있습니까? 아니, 14번. 표준화가 어렵게 결국은 대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물건 없으니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별성이 강하니까 표준, 조직, 비조직이지. 16번. 자, 이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죠. 그죠? 자, 17번 갑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같은 말이 이게 공사법 규제 이게. 그죠? 그런 결과 시장이 불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키워드. 고가품. 자본 조달 관계 깊다. 그래서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는요 감소, 공급은요 감소죠. 자, 19번 갑니다. 예, 고가성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 주겠지. 이 자금 조달 결국 뭐 있으면 은행 이 대출.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자, 21, 22 그냥 넘어갑니다. 자, 23번도 예, 22번 가볼까요? 쭉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건 좀 반하셔야 돼. 신뢰관 형성됩니까? 돼요? 22번. 요거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개업자가 물건을 팔 때 엄청나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볼 일이 있어? 없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은 보니까 한 번 사면 잘 뭐 있어. 다시 그런 관계 없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옛날에 중개업자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설명한 거기 있는 고주민이라고. 자, 그 다음요. 예, 24, 25번요. 자, 진열이 불가능 상품이죠. 단계성 공급이 탄력, 비탄력이죠. 예,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27번 갑니다. 자, 이거 뭐 묻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묻는 거지. 그죠? 교환 기능, 가격 형성 기능, 경쟁적 공간 배분 기능 등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같은 말은 뭐냐? 기능. 자, 그 다음에 28번요. 예, 28번 뭐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중에 뭐 묻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야. 자, 29번 핵심 뒷말 보지 말고 무슨 기능? 교환 기능. 30번 무슨 기능? 양, 질, 조절 기능.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32번 무슨 기능이죠? 자원 배분 기능. 자, 33번 자, 공간 배분 기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항상 물었을 때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하죠. 특성이죠. 특성이 우리 저기 문제 뭐 있습니까? 이거부터 한 거 아니에요? 뭐 특성 보니까 7번부터 있죠. 예, 저기 있는 26번까지 하면 이거 물었다 특성 이거. 그래서 특성만큼 좀 정확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쭉 풀어보시면서. 근데 특성은요, 똑같은 말 계속 시험내요, 계속. 똑같은 용어를.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쭉 계속 반복해 보시라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자, 우리, 예, 외학집에 보니까요, 51페이지. 훨씬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누구냐? 지금 하고 있는 여과 과정이야. 여러분들 여과 과정은 무조건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분명히 아닌데. 자, 일단 봐볼게요. 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자, 일단 거기 내용 그냥 바로 갑니다. 전제 조건 있을 거예요. 항상 신규는 누구만 차지한다? 고소득 계층 가져가. 우리 계층은 고소득과 뭐 있으면 저소득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반대로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중요하죠. 저소득 계층은 주택을 공급받을 때 절대 신규 주택을 가지지 못해. 대신에 뭐 있습니까? 고가 주택 중에 무슨 여가? 그 말 꼭 기억하시라고.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두 번째 보니까 특히 시험은 대부분 다 여가에 대한 종류에서 거의 답이 나와. 무조건. 여가의 종류에서. 자, 여가 종류가 크게 두 개 있죠. 무슨 여가? 상향 여가, 반대가 무슨 여가입니까? 이 내용 굉장히 쉬운 거 이거. 쉬운데, 자, 보는 시각이 세 개. 잘 보세요. 첫 번째 이겁니다. 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 집을 원래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대. 이게 뭐 있습니까? 뭐 재개발 등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누가 가져가기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보니까 예, 하향 여가는요. 원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얘를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집을 가져가는데 이게 하향이에요. 그 문제 푸는 시각 이겁니다. 앞에 누구한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래 판단을 하고. 예?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상향. 그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하향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현재 이 지역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입니다. 고급 주거지. 이 동네는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요. 여기 있는 요 집을 갖다 팔 건데 그냥 팔면 얘가 9억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3억이 되어진다 하자고. 근데 집 주인이 보니까 이걸 하자 보수에 팔까 말 고민 중이야. 그래서 수선비가 얼마 들어갈까 보니까 일단 집값 10% 들어간다 하죠. 얘는 9천 들어가고 얘는 뭐 있습니까? 3천 들어간다 하죠. 그러면 이때 하자 보수에 처벌한다면 9억 9천 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변적인 무슨 적이 나한테 도움 주겠네. 그래서 이렇게 팔 수가 있대.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수선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는데 예, 집값은 가치정분 얼마 뛴 거요? 하자보수? 어떻게 해요? 해야 되지. 그죠? 그럼 이 말은 그 건물이 더 좋아지겠지. 무슨 여가? 예, 상향. 집 좋아지니까. 거꾸로 자 다시 얘는 주변적인 무슨 지역이죠?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준 결과 얘는 3억 2천 이렇게밖에 팔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천 들어갔으면 집값은 얼마 뛴 거요? 하자 보수 하겠습니까?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지.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하향인데, 자, 조심할 건 이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고급이든 저금 다 관계없어. 무조건 요 말 따라가라고. 따라갈 때, 그러니까 수선비가 더 크면 이건 하향이고, 가치 더 크면 상향입니다. 고려하시면 돼. 자, 세 번째. 예, 소득. 이제 소득이 중요한데, 자, 얘는 소득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항상 뭘 보는가? 이 말 보셔야 돼요. 요거 여기 끝내지 말고 뒷말 있는데 뭐 있냐? 크게 두 개 있어요. 저가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고가에 대한 수요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정리해 볼기 말입니다. 자, 우리 현재 보니까 집이 있는데요. 9억 이상 드는 게 고가라고 9억 이하 드는 게 저가라 해보죠. 했을 때 내 소득 현재 뭐 있습니까? 3억 이상 되면 이 집을 살 수 있다 가정하자고. 근데 이때 보니까요. 원래 내 소득이 2억 5천이었던 게 연봉이 갑자기 4억 정도 올라갔다면 소득 올라간 거죠. 이 말은 나 여기 살다가 이 집 빼고 뭡니까? 올라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거 이거 뭐 내가 신물에 승격된 거지. 어디 상향이야?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 있냐? 요겁니다. 소득이 올라갔다 해서 무조건 여기 끝내지 말고 뒷말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때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소득 올라간 만큼 저가에 대한 수혜는 나 빠져나간 거지 내가. 그러니까 저가에 대한 수혜는 감소하고 고가에 대한 수혜는 한 명 더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까지 꼭 기억하세요. 저가 수요 감소하고 고가 수요는 증가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지. 그래서 실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래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래? 집 하자 보수할래 말래? 내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 이거 마시면 된다.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갈로 3번요. 자, 갈로 3번은 이 말입니다.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 과정인데, 자, 요거 두 개 전제 조건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주로 이게 발생되는 지역은 어디서 발생할까? 이 말 중요합니다. 항상 이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아니면 도시 전체 발생합니까? 네? 둘 다야.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전체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주거 분리란 말 뜻이 뭐냐는 건데 주거 지역과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의 분리입니까? 아니면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입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 절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항상 주거 분리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무조건 요 그림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과 과정 하는 순간 무조건 이 그림 그리셔야 돼. 해서 중간에 경계적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은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 이 지역은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따라만 가시라고.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 배치를 한 개 할 건데 친입이란 말과 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 났을 때 친입과 천이 나오지 이건 정답 관계없어. 무조건 넘기시라고. 얘는 틀린 말 낼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설명 제가 드릴게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 있는 문화가 B 지역에 이렇게 넘어가더라 투입된다. 이게 친입이야. 그런 결과 B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라고. 즉 도시와 농촌이 있으면 도시 있는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가지. 이게 친입이야. 그 결과 도시화로 바뀌었어. 이게 천이라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가볼게 이제.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서울에 봤을 때 강남 요 지역이 요 구로 지역이야. 어디 살길 바랍니까? 왜? 일단 좋은 거예요, 그죠? 이 말은 기본 베이스 이 말입니까? 얘들은 됐으면 얘 가까이 가길 바라지. 그죠? 얘는 얘하고 분리될 바래.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경계적인 인접해 있는 요 고급 주거지역, 요 지역은 집값이 뭐하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 저급이 있지. 그 집값이 뭐합니까? 자, 경계적인 인접해 있는 저급 주에는 옆에 누가 있지? 그 집값이 뭐하지? 요걸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요 지역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지? 그럼 집값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렇게 넘어가겠네, 얘가. 그죠? 넘어간다, 이게 침입이야. 자, 따라서 중요한 말은 이게 상향여가, 하향여가.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이 땅 누가 가져갑니까? 얘가 가져가는 거지. 따라서 이게 무슨 여가?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향여가. 그럼 이렇게 쭉쭉쭉 밀려가면 곧 이 지역은 저급주택화 되겠지. 곧 이게 천인데 쭉 밀려간 결과 얘는 더 이상 갈 데 없잖아. 그럼 결국은 이 지역에 뭐 있습니까? 예, 설럼과 빈민가 되기 직전에 얘가 넘어와서 이 지역을 재개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지역은 뭐 됩니까? 고급주택화 바뀌었지. 이게 천이야. 따라서 이게 무슨 여가? 오케이. 요거 마시면 된다고. 자, 마지막에 설럼과 빈민가. 설럼과 빈민가 판자촌은 요건 딱 두 개 묻는 거지. 그죠? 이미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 이거 마시면 안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시장 성공이냐 실패냐. 요거하고 해결책은 뭐가 있을 것인가? 대책. 철거 정책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것인가? 이거 외에는 절대 이 시험 못 내게 돼 있어. 우리 저는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설럼과 빈민가는 도시 만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1960년 실제 서울에 보니까 서울 중심가 종로에 보니까요. 이런 판자촌 쪽이 있다는 거 이게 60년대. 그래서 국가에 딱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60년대 초에 보니까. 아니, 중심은 땅값 굉장히 비싼데 왜 이런 판자촌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60년대 초에 뭐 했습니까? 이건 시장 실패로 딱 규정했다고. 해서 이거 강제 뭐야? 철거시킨 거 아니에요?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남하고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뒷산. 상계동 뒷산 있는데, 자, 상계동에. 우리 요새 가끔 겨울 되면 뭐 연탄 배달하지. TV 나오죠. 거기 어딘지 아면 여기야. 여기. 그래서 요걸 강제 철거를 딱 하니까 없어졌거든요. 웬걸 10년 딱 지난 60년대 후반 딱 가니까 또 다시 이 지역에 설렁가 발생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60년 후반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왜 그러냐?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 전제가 모든 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 메커니즘. 자, 이 말이 뭐냐?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공급이 있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집을 가지길 바라죠. 근데 나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구만? 네? 아, 돈이 없으면 좋은 집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니까 저가에 대한 공급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건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해서 반드시 시장 성공이야. 그럼 결국 이게 도심 안쪽에서 보기 좋습니까? 그럼 결국 해결책이 뭐 있냐 하는 건데, 철거해봤잖아. 이거 안 되잖아, 분명히.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돈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민들의 소득을 여러 가지라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얘는 절대 시험 내면 이 말 이외에는 장난칠 수 없다고. 요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요까지가 이어갑니다. 요걸 전체를 묶어보시라고 공부할 때. 자, 그러면, 네, 이제 문제 갑니다. 문제를 가보는데, 자, 68페이지 갈 건데요.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것만 딱 할게요. 답이 될 수 있는 것만. 자, 1번, 3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예, 16번, 17번. 여기 다야. 그거 이외에는 절대 답 안 돼. 그러니까 틀린 문구를 낼 수가 없다고. 자, 1번 갈게. 주거 분리는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건적 둘 다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갑니다. 주거 분리는 반드시 뭐와 뭐 분리죠? 예, 그 말 기억하세요. 절대 주거와 상업 아니에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6번 갑니다. 이제 6번 보니까 누가 더 크죠? 가치가 더 큰 거요? 수점이 더 큰 거요?
같이 더 커지. 그 무슨 여가? 집 하자 보수하지. 상량이 되오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7번은 누가 들어온 거 이거? 그러니까 앞에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누가 들은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낮은 분 들어왔지. 무슨 여가? 하양.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가자고요. 자, 누가 들어간 겁니까? 하위 계층 들어간 거지. 그럼 무슨 여가? 하양여가. 자, 10번 잘 보셔야 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자, 여보자고요. 요거 묻는 거네. 그죠? 거기 말한 게 A, B 뭐 말한 거요? 다시 보자고. A 묻는 거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보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이지. 요거 묻는 거지. B, B. 그죠? 그래서 집값이 뭡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 줄. 자, 셋째 줄.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이건 A 묻는 거지. 집값 떨어지는 거지. 혼으로면 안 돼, 이거. 자, 우측 가볼게, 이제. 12, 13, 14 이런 건 쭉 넘어가시라고. 14번, 15번 넘어가시고. 자, 16번 갑니다. 불량주택 같은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야? 시장 성공이지. 자, 17번 갑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저가주택이 감소하는 것은 무슨 여가? 상향이지. 그죠? 그렇게만 기억하셔요. 나머지 보지 말고. 나머지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문구라고요. 지금 했던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효율적 시장 갑니다. 효율적 시장. 이건 좀 쉬었다 하자고요.